여러분들 이재명 정권 와 고스피 4천이다 5천이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주식 사자 그래 사서 조금 번다 저는 그거는 뭐 100% 박수칩니다. 그러나 완전히 날릴 수도 있다. 지금은 제 주변에 보면 개미 투자자하는 우리 변호사들이나 또는 후배들, 네, 서울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온 친구들도 개인 투자하는 친구들 중에 벌었다 하는 사람은 저는 주변에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다 손해봤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뭐 주식이나 별 관심 없어서 안 물어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한 2달 정도 전까지는 벌었다 뭐 많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니까 지금 그냥 잠깐 벌고 손 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주식 코스피 사야 될까요? 그냥 구경해야 될까요? 들고 있는 것도 팔아야 될까요? 뭘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사는 것은 바보다요. 뭐 여전히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는 워낙 좋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거기에 파생된 굉장히 일부죠. 일부 코스피에서 10%도 안 되는 회사. 나머지는 전부 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코스닥은 아예 그냥 100% 거의 100%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실물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0%로 떨어지고 있고 실질 성장률도 물가 상승률을 빼버리면 우리는 거의 0이단 말이에요. 근데 0%를 버는 나라가 어떻게 주식이 거기서 2배로 번다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기업이 버는 게 0%인데 어떻게 주식시장에 가면은 이 기업이 너무나 괜찮네.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그렇게 괜찮아질 수가 있겠냐고. 그것은 뭐라고 했죠, 제가? 똑똑한 분들 기억나시겠죠? 그것은 많이 돈으로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환상, 착각, 화폐, 환상입니다. 마니터리 일루전.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모든 것은 지금 정부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돈을 너무 풀어 제끼고 윤석열이 때도 그렇고요. 문재인이 때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라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풀어 제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 마니터리 일루전이라도 만들어놔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 또 지네들 고위공무원들 전부 강남에 아파트들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지네들 그 아파트가 폭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 쉽게 말하면 화폐 환상은 정부가 90% 서민에 대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다 이거야. 매 정부가 다 똑같습니다. 이명박이 때가 사실은 제일 그게 없었죠. 왜? 하고 싶어도. 그때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터져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뭐 하고자 해도 하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었고 그 터널로부터 벗어 나온 게 우리로 하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 그런데 하고 싶어도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 터져서 깜빵 갔으니까 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문재인 5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저금리 그리고 RP라고 하는 돈 아파트 막 지어라 수천 가구 그걸 짓도록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데 뭘 공급을 확대한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5천 가구 만 가구 지어라 그 건설 회사들도 개판들인데 그것도 이제 또 분양받으려면 대출해 줄게 전부 그냥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동원해서 지금 돈 빌려줄게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불려가지고 만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망해야 되는 건설 회사들이 뭐 삼성이나 뭐 우리가 LG 자이 LG 건설사인데 뭐 이런 뭐 대기업 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건설사들도 많이 있죠. 아파트 뭐 세계 최고로 잘 짓습니다. 왜? 제일 많이 지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설 회사의 30% 정도는 부도 처리해야 됩니다. 대기업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대기업이 그 돈을 그렇게 빌려서 뭐 아파트 때리 받고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AI든 미래 산업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대기업도 좋고 우리 국민 경제도 좋고 정부도 좋고 성공한 정부가 되고 우리 서민들이 더 잘 살수.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고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 이 머리는 나쁘고 당장 그냥 뭐 그런 건 겁이 나. 무너질까봐, 쫓겨날까봐.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문재인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산 28번 2배를 아파트값 키우고, 정치는 윤석열이들은 개차반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우리 총장님, 대통령 만들어서 개판 만든 게 뭐 문재인 정부가 그 모태 아닌가요? 모태. 그거 금정한 게 조국 씨 아닌가요? 조국 민정수석. 그거 좀 역사적 책임을 아셔야 됩니다. 조국 씨도 그 당에 뭐 성문제 이런 거 또 굉장히 털어내셔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책무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 머리 막이라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공부를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학 공부를. 정치,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사람은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서 최소한 한 30분 정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책을 써서 서민들이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는 강연을 원고 하나도 없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대통령 후보 이게 된다 이거예요.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야. 그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에 지금 투입하는,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투입하는 한국은행이 돈 찍는 짓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금리로 그냥 대출해줄게 이런 짓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서민들, 청년들, 이 값싼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런 계층이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를 또 매입해서 우리가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등등, 그런 것은 저리로 대출을 해줘야 된다. 대출 시장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정부가 분리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있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면, 지금 이제 또 금리를 이 변호사님 그러면 올리고, 돈을 걷어들이면, 돈을 풀지 마라, 걷어들이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돈 빌린 금리가 높아지니까 없는 사람이 먼저 죽잖아요. 그런 또 헛소리부터 합니다. 없는 사람 시장과 금리 일정한 기준 하에 있는 사람 대출 시장을 이중화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을 이원화시키는 정책을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입고 있는 옷, 남들은 변호사님은 명품만 있습니까? 그냥 쿠팡. 제가 어제 쿠팡을 많이 혼냈지만 그런 데서 그냥 3만 원대, 4만 원대예요. 여기도 세금이 다 붙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명품이다, 몇 천만 원짜리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50% 때려도 돼, 있는 사람들이. 근데 서민들이 입는 옷은 그 옷에 어떤 그 소비세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를 때릴 때는 적게 때려야 돼요. 그거는 기획재정부가 조세 담당 정책을 그렇게 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왜 어려우냐? 대통령과 청와대와 고위정책 관료들이 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파트 값을 잡으려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자들이 정책을 하는 한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다 민주당 다 반대잖아. 지네들 아파트 지키려고 기껏 잘난 그 아파트 한 채 지키려고 나라를 망치냐 이놈아. 그게 정치하는 놈이고 그게 장관이고 차관이냐고. 제가 장관 차관들 다 제 서울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제 벌써 장차관 하고 나온 친구들이 많고, 또 현재도 하고 있는 뭐 제 행정고시 동기나 워낙 많이 아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 특히 이제 또 기획재정부 구윤철이 너 일 좀 해라. 구윤철이 경제부총리 부른, 아유 한심한 놈아. 그런데 경제부총리도 뭐 할 말은 있는 게,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 뺏어가 버렸거든. 금융위원회한테 줘버리고 뭐 등등. 그러니까 뭐 할 권한이 없어. 어쨌든 이 물가관리, 돈관리 문제는 이제 주무부서가 또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기존처럼 해왔던 건설을 부양해서 거기에다가 막 통화대 돈을 찍어서 지원하고 저금리로 막 지원하고 하는 짓들. 서민들도 그냥 전부 저금리로 중도금 대출 해줍니다. 딱 그렇게 집사잖아요. 그 짓을 반복하는 한 대한민국은 펑 아파트가 오와르르.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없기는 왜 없어? 일본이 그렇게 흥청망청거리다 그 엄청난 세계 최고의 경제 실력을 가진 일본도 그런 짓을 하다 6년 딱 해서 6년 미국 프라자 호텔, 프라자 합의라는 데서 미국이 딱 일본을 딱 조지니까 그때부터 막 본장사가 돼가지고 86년부터 91년까지 6년 동안 그 짓 하다가 펑 지금까지 장기 불안. 일본은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대만보다도, 대만이 아시아에서 1등, 2등이 대한민국, 3등이 일본. 그런 게 언제 터지느냐, 또 그게 관심이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아무리 길게 가도 이번 정부 내에 이것은 터진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모든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숫자를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환율이죠. 지금은 전부 뭐 너도 나도 환율.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90% 서민들은 환율이 1,470원이 되건 1,500원이 되건 잘 못 느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진짜로 이제 환율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몇 가지에. 그런 한간대가 진짜 아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한간대가 아니야. 환단 고기 떠들 때가 아니에요. 네, 참 미쳐. 인천공항공사 뭐 무슨 뭐 달러 뭐 빼냐 뭐 그런 논쟁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다가 그 저기 IMF 터진 게 YS잖아, YS. 정치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정치 게임만 하다가 IMF 뭐 경제 보고하니까 뭐 엉뚱한 짓 하고 그 위대한 YS도 그 나라를 그렇게 박살내버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환율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나 6개월 해보니까 이 서울의 집값 잡는 거 대책 없어요. 대책. 그런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말로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따위 소리하는 거 듣고 제가 정말로 폭발했는데 지금 환율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하는 짓이 근본적인 이 달러 환율에 대한 이 관리 정책을 포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국민연금 우리 서민들의 정말 노후에 살 수 있는 그 진짜 자금인데 그걸 환율 방어에 넣었다? 그러면서 어제 그러시잖아요. 그 공무원들 모아놓고 국민연금이 주식 사라 해가지고 한국 주식 샀는데 내가 한국 주식을 많이 띄워서 국민연금이 돈 많이 벌었잖아. 국민들 노후자금 많이 벌었잖아. 국민연금이 그간에 해오던 투자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돼. 뭘 안다고. 폭락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 말은 지금 달러 자산의 대외, 미국의 해외에 투자한 거를 빼고 한국 주식에 넣었다는 소리잖아요. 해외 투자했으면 달러, 환율 오르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훨씬 더. 그리고 무슨 뭐 해지를 한다, 뭐 환 해지를 한다 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 하는데 제가 보면 저는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총을 들고 있다는 느낌. 근데 공무원 11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받아 적기나 하고 자신있게 저 식량국장입니다. 숫자 탁탁탁탁 말하니까 훌륭하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런 공무원 깜다고 있대요. 대통령한테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숫자가. 그런데 저 훌륭하다. 너 차관시켜줄게 했는데 거짓말인 게 들통났어. 깜다고 있어 그 사람. 식량국장 아시죠? 무슨 GPT처럼 그런 한심한 인간들 모아놓고 지금 달러 이것을 저는 정부는 이렇게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본적인 달러를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역량을 스스로 이제 우리는 역량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시장에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금융투기자본이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속도가 빠르고 정말로 머리가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노리고 있을 거다. 이게 노리고 있을 것이다. 어느 분야에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분야에서 그게 강남이 될 수도 있고, 지방에서 먼저 터져 놓을 수도 있고, 그게 주식 코스피일 수도 있고, 코스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디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돈으로 그냥 돈을 찍어내 가지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화폐 환상 이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그냥 무너질 텐데 그때 국제투기자본은 대한민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IMF 때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트럼프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매년 200억 불씩 그냥 갖다 줘야 되는데 아차 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